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성공투자 레시피 잘 듣고 왔고요. 이번 주 세미나 내용을 보니까 저번 주에 이어서 소액 투자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도 인기가 많아서 한 번 더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날 예약하고 또 못 오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한 번 더 해달라. 그러니까 반응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한 20명 정도만 모시고 다시 한번 그 소액 투자에 어디다가 소액도 우리가 지역은 많잖아요. 네. 그 지역 중에서 과연 어디다 하는 게 과연 핵심인가. 예, 그게 항상 우리는 옥석을 가려야 되고 우리가 차선책보다는 최선책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최선책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을 찾는 이제 그런 노력. 차선책이 없으면 차차선책. 네.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액 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투자를 어디다가 하면 좋을지까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 준비하셨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던 분들이라면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0266-0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네. 의왕 백운밸리 네. 풍경채 에코를 네. 지금 현재 분양가가 4억 천인데 내년 1월에 입주거든요. 네, 지금 현재 6천에서 1억이 피가 붙었는데 네. 좀 금매로 나오면은 한번 사볼 수 있어 볼까 하고 전화드렸어요. 전망이 어떤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의왕 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에코 이 아파트가 현재 피가 조금 붙었는데 매수를 해볼까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매수해도 괜찮을지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화면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를 네. 이쪽에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네. 이거 내년에 제일 풍경채 에코 네네. 예, 내년 입주죠? 네. 예, 이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거주의 목적이에요? 아니면 투자의 목적이에요? 투자가 먼저고 거주는 이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은 이 아들한테 거주해보라 하려고요. 여기요? 네네. 여기가 옛날에 네. 처음에 분양할 때 이게 4년 정도까지 이렇게 전세 놔주고 그리고 분양할 때 당시 가격으로 다시 재분양 네네. 그때 가격으로 했던 거라서 이게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피도 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쪽에 프리미엄이. 네. 예, 그런데 네. 프리미엄 얼마나 붙었을까요? 지금 6천에서 9천 붙어 있대요. 얼마요?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이게 그때 워낙 싸게 이제 그 초창기 가격으로 분양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쪽으로 쭉 가면은 어딘가 하면은 인덕원이에요. 네. 예, 이쪽으로 쭉 가면 인덕원인데 그 인덕원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러죠. 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여기는 지금 이쪽에서 의왕에서 사실 특별히 이쪽에 무슨 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곳도 아니거든요. 현재는 그래요. 네. 예, 현재는 그렇죠. 그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도 같고.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은 생각. 생각이 조금 들죠. 네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쪽이 여기부터 이쪽 다를 갖다가 롯데 이제 복합몰로 네. 개발을 할 거거든요. 이거 한 3만 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극장도 들어오고 마트도 들어오고 엄청나게 큰 규모로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아질 것 같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은 물론 중심은 여기가 아니고 인덕원 쪽인데 네. 인덕원 쪽이지만은 이쪽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죠. 예, 지금 현재.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일단 그냥 거주의 목적으로 사놓고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투자 가치가 여기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없던데 새로운 변화가 생기니까. 그러죠. 예, 그렇지만 한동안은
조금 고생을 하셔야 될 거다.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 이제 이런 아파트 지금 기반 시설 하나도 없고요. 네. 이쪽에 지금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데들이 많거든요. 네. 들어오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길게 보고 간다면 저는 여기도 앞으로의 그 비전은 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면적이 한 3만 평 이상 되는 면적에서 롯데에서 여기에 이제 대규모 그 복합몰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네. 앞으로의 미래는 좀 괜찮은데 지금 그까지 견딜 때까지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대표님, 그래서 그래서 예. 피를 지금 주고 사도 괜찮나? 그죠? 피를 주고 전세 가격이 너무 낮았어 그쪽이. 예. 피를 주고 사는 거는 네. 사실 길게 보면은 저는 뭐 어쨌든 그 이상 훨씬 올라갈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지만 네. 그러기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죠. 예, 그래서 네. 투자의 전적인 목적이라면 아니면 거주의 목적이 크다. 내가 나중에 네. 그렇다면 저는 여기도 괜찮다라고 보지만 네. 투자의 목적이 우선이라 그러면은 피를 여기에 이렇게 주고 지금 들어가서 이게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아무튼 선생님 세미나 할 때 한번 찾아뵐게요. 아, 고맙습니다. 예, 꼭 오십시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청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매수를 하게 된다면 호재를 좀 보기까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시청자님도 이제 투자 목적이긴 하지만 나중에 아드님이 거주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 요즘에 시세가 좀 안 올라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상반기에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실거주의 목적으로 하느냐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은 네. 만약에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무조건 때가 없다. 그 네. 시기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투자의 목적이라면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시장이 지금 뭔가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뭔가 서서히 지금 뭔가 바뀌어가는 그런 네, 네. 흐름을 보인다. 그게 거래량도 그렇고 뭐 심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바뀌는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반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이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 늦지 말고 뭔가 하려고 했던 분들은 남들보다 반걸음이 아닌 반의 반걸음이라도 좀 먼저 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때는 없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02-667-6200번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전화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요, 포항이라서 네. 서울에서 이 정릉로에 그 중앙하이츠 아파트를 하나 살라고 하는데요. 네네. 얘기 들어보니까 좀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살까 말까 이래갖고. 네, 중앙 하이츠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혹시 몇 단지 보셨나요? 2단지인데요. 네네. 28평형이고요. 28평형이요? 예. 네네. 현재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중앙 하이츠빌 아파트 2단지 28평형대 보셨는데 지방에 계셔가지고 이곳 상황을 잘 모르겠어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지방에 계시나 네, 보죠? 저는 여기 포항이라서. 아, 포항이요? 예, 서울에 이제 그 집을 하나 사갖고 이사를 가려 하는데. 아, 포항에서 이사 오시려고요, 서울로? 예, 딸내미가 그 근처에 있어갖고. 아, 제가 가려 하는데 그 아파트를 시세 가격이 좀 잘 몰라갖고 그럴 때 전에보다 좀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그걸 사서 가면 그래도 한 괜찮는가 싶어서. 그런데 지금 이걸 구입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예. 이게 거주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투자의 목적입니까? 한 10년을 보고 투자하면서 거주하려고요. 10년이요? 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예. 아,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아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어떤 지역에 우리가 투자하려면 변화가 생기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쪽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이 아파트가?
근데 저 옆에 새 아파트는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앙 하이츠는 아직 중앙 하이츠도 많이 올랐을걸요? 예, 올랐는데 예. 좀 아직 그 단지가 좀 크고 하니까 혹시 그것도 나중에 10년 후 되면은 좀 오르는가 저는.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사놓으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정릉이 살기는 상당히 좋아요. 저도 옛날에 정릉 청수장 쪽에 살았었거든요. 공기도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이 시내에서 정릉 딱 입구만 들어가면은 너무 시원해요, 여름에. 예, 공기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상당히 살기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집값 상승이 낮다는 거예요. 예, 좀 낮아요. 예, 집값 상승이 왜 그러냐면은 이쪽이 한마디로 이 정릉이라는 지역 전체가 뭔가가 어떤 개발 호재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 주거지역일 뿐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그 경전철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우이신설 경전철이라고 해서 예, 요게 들어오니까 지금 역세권이 됐어요. 예, 역세권, 완전 초역세권이 됐는데 이미 이거는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다 돼 있는 거죠. 이 호재가. 어쨌든 그리고 최근 2, 3년 동안은 서울 시내 모든 집값이 다 올랐거든요. 여기만 오른 게 아니고 다 여기는 이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작게 오른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 라인은 특별히 뭐 사는 거는 뭐 주변이 녹지도 많고 해서 산도 있고 해서 괜찮은데요. 이게 특별히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릉은 저도 살아봤지만 살기는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 투자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여기다 10년을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 10년 동안에 여기가 뭔가 지역적으로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지역적인 변화는 여기 생길 게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을 좀 더 두시고요. 우리 어머니는 시간을 좀 더 두시고 조금 그 부동산에 뭐 전문가들 나오는 방송도 좀 이렇게 보셔서 어디가 지금 서울의 가장 중심축이 어딘지 어느 쪽으로 내가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판단을 조금 더 하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일단은 제가 투자 목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주하기는 참 좋은 곳인데 투자는 조금 아쉬운 곳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보시고 있다면 다른 곳들 조금 더 알아보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성북구 내에서 이제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 지난 상승기 때 좀 탄력을 받아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오를까요? 뭐 계속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모든 부동산이 다 오르면은.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 기름 뉴타운 같은 데는 뭐 미아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들은 이제 지역이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들로 이제 들어오면서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같은 시서같이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이 이제 바뀌니까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거기가 더 오를 수 있는 뭔가 다른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특별한 요소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그 대규모로 이제 단지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빠진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특별히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거기가 뭐 특별히 오를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체 시장의 어떤 흐름 그런 흐름을 뒤쫓아가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그쪽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기름 뉴타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02-6676-0200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인천 부평 동아 1단지 투자 개념으로 타임이 언제가 좋을지 궁금해서요. 인천 부평 동아 1단지 투자 목적으로 보신 거죠? 예. 네네. 이곳 혹시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방인데 아들도 거기 있고 해서 인천으로 봐서는 거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요. 이제 나중에 아드님이 거주하실 목적으로 보신 곳인가요? 지금 투자인데 뭐 아들이 거주할 수도 있고 재개발이 된다면. 재개발까지 보시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곳 매수해도 괜찮을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몇 평형대 보셨을까요? 예, 94제곱미터. 94제곱미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부평 동아 1단지 아파트입니다. 현재는 투자 목적이 조금 크고요. 28평형대 보셨는데 혹시 어떨지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야, 여기 투자 목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투자해 보셨어요, 어머니? 주장을 해봤는데 여기 대구라 가지고 인천은 예? 잘 몰라서 여기 대구라 가지고요. 인천은 잘 아, 몰라서. 대구. 예, 아, 대구에서 전화 주신 거예요? 예. 아, 대구니까 잘 모르시겠네. 예. 이게 여기 아파트가요. 부평 동아일단지 이걸 혹시 보신 이유라도 있으세요? 여기를? 예, 아들이 내나 인천 부평이 있고요. 그게 예. 역세권인 것 같아서요. 역세권. 부평구청역과 부평역 사이에 있네요. 그렇죠? 예. 예, 위치는 괜찮아요. 예. 예, 위치 괜찮고. 근데 요 아파트가 여기 대단지에 2,000세대 넘는 단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가 지금 나중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뭐 썩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예,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대단지고 그리고 입지도 괜찮고요. 그리고 부평 이쪽에서는 요 아파트가 그래도 제일 뭐라 그러죠? 랜드마크라고 할까요? 예, 좀 오래됐지만 예, 대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괜찮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GTX가 B 노선이라고 인천 서울역까지 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B 노선이 여기 부평역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건 알고 있었어요. 아, 그거 알고 계셨죠? 너무 유명하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호재가 되잖아요, 이게. 예. 예, 뭐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역세권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부평역에 들어오니까 호재는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여기 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갈 거예요? 전세 끼고? 전세 끼고에 예. 뭐 전세 끼도 되고 안 끼도 되는데 매수 타임이 언제인지 궁금해서. 아, 매수 타이밍은 지금 하세요. 지금 하면 되겠어요? 예, 지금 하면 됩니다. 여기는 1층을 매수하느냐, 고층을 매수하느냐 그게 고민이다. 1층보다는요. 예. 1층보다는 높은 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왜 그러냐면은 재건축이 막 진행이 지금 시작이 되면은 사실 1층을 하나, 2층을 하나, 물론 감정평가할 때 좀 작게 나오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면 어때? 113이가 평수 좀 더 큰 거 하는 게 나아요? 큰 거는 여기 이쪽 동네는요. 큰 평형대가 잘 이렇게 거래가 잘 안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평수 말고 가장 안전한 거는 30평대로 가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면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매수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분은 포항에서 보고 계셨고 이번 분은 대구에서 보고 계신데요. 지방 분들이 참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요즘에 규제도 있고 뭐 정책들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재건축 아파트들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거든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되게 힘들죠, 재건축 아파트들이. 네. 재건축이 되기도 힘들고 지금 뭐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지만은 그래서 재건축하지 말고 그냥 1대1 재건축하자. 강남권은 이런 움직임도 네. 있고요.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꾸 인위적인 규제는요. 네. 올해 저는 못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동산 25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어느 시점에는 풀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집이 없는데, 네, 땅이 없는데.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바뀔 텐데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이 오히려 지금의 그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들, 네. 그러다 제동이 지금 걸려서 못하는 것들, 그 대신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 거 말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진행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냥 안 하지만은 네. 못 하고 있지만 뭐 30년이 됐다든지 아니면 29년이 됐다든지 그래서 이게 조금 있으면 할 거야. 네. 그렇게 조금 기다리면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들어가자는 거죠. 예, 네.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고요. 저희 전화 02-6676-0200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또 문자 사연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8181 문자 받고 있는데요. 문자 사연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중간쯤 문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월요병 때문에 네.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 일요일 저녁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걱정까지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오늘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월요일 되게 옛날에 싫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네, 일요일 한 오후 5시 되면 모든 분들이 피곤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집에 들어가서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첫 번째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석촌동 잠실 석촌호수 나인파크 오피스텔인데요. 19.8제곱미터 3억인데 전세 끼고 투자해도 될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 좀 핫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송파구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이곳에 좀 수익성이 있을지 수익형 오피스텔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석촌호수 근처인 것 같아요. 이거 전세 끼고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이쪽인 것 같은데요. 석촌호수랑 바로 붙어 있네요. 네. 그래서 입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입지는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 지금 오피스텔을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예, 여기 원룸을 구입하신다는 건데 네.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기존 오피스텔이잖아요, 여기가. 네네. 예, 기존 오피스텔이고 석촌역하고 이게 역세권은 아닌 것 같아요. 석촌역하고 거리는 뭐 대충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500m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500m 범위는 아니고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주변에 호수도 있고 지하철도 가깝고 그다음에 제2롯데월드도 여기 있고 하니까 롯데월드도 있고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 만약에 투자의 전세를 끼고 투자의 목적이라면 네. 저는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여기가 이쪽 동네가 지금 방이동인데요. 네. 이 방이동 쪽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 이쪽이 상권이 지금 살아나면서 이 모텔, 호텔촌들이 다 없어지고 이쪽 라인으로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것들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입지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여기 바로 한성 백제역하고도 역세권이고, 네. 그렇죠. 이 몽촌토속역하고도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바로 올림픽 공원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쪽 가면 호수 있죠. 제2롯데월드도 멀지 않죠. 네. 그러니까 입지가 기가 막힌 곳이거든요. 9호선도 들어오고 해서. 근데 이쪽이 지금 모텔들이 전부 다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호텔이나 이런 관광 숙박을 하기 위한 외국인들을 하기 위한 그런 관광 특구로 만들기 위한 지역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지역보다는 바뀌는 지역 쪽으로 들어가서 있어야지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이익을 내려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곳, 방이동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발품 팔아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문자나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자도 볼게요. 일산 덕이동의 신동아 파밀리에 GTX 호재 보고 구입해도 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이 GTX가 일산에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화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호재가 조금 있을까요? 지금 이게 지금 그 GTX의 호재는요. GTX 저쪽 파주에서 이제 들어오는 건데 사실은 이 밑에 대화역 밑에 킨텍스 쪽으로 GTX가 들어오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네네. 예, 여기서 이게 이 밑으로 와야 되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네. 이쪽하고는 GTX하고는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고요. 네. 실제로 이쪽의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이 3호선이거든요. 네. 3호선이 지금은 이 대화역까지만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연결이 돼서 저쪽 파주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3호선 연장선이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이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역세권이 되잖아요. 네. 역세권이 되고 이 지하철이 하나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호재는 분명히 맞는데 이거 지금 이 3호선이 연장되는 거 네. 이 3호선 연장되는 게 이게 언제 될지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사실 이쪽 라인은 특별한 호재는 지금 없어요. 네. 예, 없어서 지금 이쪽에 그 투자보다는 뭔가 호재가 있는 이쪽 대화역이나 이쪽 밑쪽으로 이 킨텍스 쪽으로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 킨텍스 이쪽 주변으로 붙어야 그래야지 여기에 어떤 개발의 효과가 미치지 지금 여기는 상당히 지금 시간도 많이 필요할 뿐더러 네. 3호선만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중뛰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밑쪽으로
옮기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문자 역시도 조금 더 변화가 생기는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026676에 0200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 관악구 봉천동 네. 배우 푸르지오 아파트 네. 거기를 매수를 하면 네. 새 아파트는 아닌데 새 아파트는 살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매수를 하면 10년, 20년 오래 살면 재건축도 하고 집값이 안 떨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봉천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이제 거주 목적이실까요? 조금 투자 목적이실까요? 거주하면서 투자도 되면 좋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몇 평형대 혹시 보셨어요? 32평, 34평. 32평에서 34평형대 보셨고 올해 보고 가실 것 같습니다. 재건축까지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 이곳 매수해도 괜찮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해서 자리 잡고 살으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해 주셔서. 아, 예. 지금 여기가 네. 지금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세요? 지금은요. 예. 저희 동탄에 있어요. 동탄이요? 네. 아, 1동탄이요? 2동탄이요? 1동탄. 아, 1동탄 쪽이에요. 네. 지금 여기가 이게 네. 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는 아닌데요. 여기 뭐 서울대 입구역도 멀지 않고요. 네. 남성역도 멀지 않고 그렇죠? 네. 예, 이게 뭐 낙성대역도 그렇게 멀지 않고 아주 딱 가운데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쪽에 그런 특별한 호재는 별로 없어요. 네. 이쪽이. 근데 이 서부선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경전철 서부선. 예, 뭐 경전철 들어온다고는 들었어요. 예, 경전철 서부선이 이 서울대 입구역 쪽으로 오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역세권이 되잖아요. 예, 역세권 네. 아니더라도 바로 이게 지하철이 하나 경전철이지만 들어오니까 이 호재는 있지만 다른 그 외에 나머지의 호재는 없어요, 여기가. 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 거주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거주하시려고 하면은 주변에 녹지도 많고요. 지하철도 멀지 않고 그리고 이게 세대수가 많거든요. 네. 예, 세대수도 많고 해서 이게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뭐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그런 건 아니지만 거주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오를 수 있는 아파트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실거주용으로 아주 적합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살기 좋은 동네인데요. 예, 그러니까 잘못 사면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아 근데요, 예. 그 네, 나중에 리모델링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고 하면은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가 그런 위치인가 해서 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2000년도에 진 아파트거든요. 네. 예, 2000년대에 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하려면 앞으로 15년 20년. 됐다고 하던데요. 예? 15년. 20년 있어야 돼요. 아, 20년 예. 있어야 돼요. 20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20년 살면 예. 20년 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집값이 떨어져서 이사를 뭐 어떻게. 아, 집값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재건축이 여태까지 돼서 부동산을 다시 하면서 아파트예요? 집값이 떨어진 사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집값이 안 오른다고 해도 올랐지 떨어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단지 이게 많이 오르느냐 아니면은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오르느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을 나중에 앞으로 정말 먼 미래 얘기지만 네, 앞으로 있죠. 시간이 돼서 하더라도 재건축이 안 되면은 이거는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도 진행할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여기 특히 거주하실 목적이기 때문에 들어오셔도 돼요. 예, 들어오셔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들어오세요. 여기 집값 뭐 떨어지고 그럴 곳은 절대 아니에요. 대표님, 예? 그 옆에 바로 우성 아파트는 어때요? 다 비슷해요. 봉천 우성도 그렇고 네. 다 같은 동네잖아요, 여기가. 네. 예, 옆이죠,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으니까. 예,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이유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때도 관악구 아파트들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예.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이제 가격이 오르려면 그 동네 이제 그 지역이 변화가 생기겠죠. 네. 변화가 좀 전체적으로 변화가 그렇죠. 있어야 예, 될까요? 전체적인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변화가 별로 생길 건 없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살기는 괜찮고 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감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같이 조금씩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가 뭐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재테크 방송을 자주 보는데요. 네, 네. 예, 최근에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요 인근에 방 2개짜리 네. 신축 빌라를 소액으로 투자할까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네. 투자금 2천이면 전세 끼고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네, 성북구 석관동의 석계역 인근에 있는 신축 빌라 방 2개짜리 보셨는데 소액 투자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투자금이 2천 정도시고 이제 전세 끼고 네.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곳에 투자 가치가 조금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여기를 보신 이유라도 혹시 있으세요? 이쪽을? 예, 아는 지인이 예. 이곳에 나중에 재개발도 가능한 곳이라고 해서 적은 예. 금액으로 투자를 하라고 해서요. 그러면은 이쪽이 이제 석관동인데요. 그러면은 저기 그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기도 여기가 재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쪽이? 글쎄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잘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얼마 투자하신다고요? 2천? 네. 2천만 원 투자해서 얼마나 벌면은 성공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2천만 원 투자해서? 2천 투자해서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정도만 올라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2천 투자해서 2천만 원 오르면은 수익률 100%.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밑에 쪽은 이문 희경 뉴타운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위에가 장인 뉴타운인데 네. 여기 딱 중간에 끼어 있는 곳이 이 석관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실 게 이쪽에 장인 뉴타운 쪽은 전체적으로 다 이쪽에 그 이문 희경 뉴타운 쪽은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위에 장인 뉴타운도 그 뉴타운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뉴타운으로 15개 구역 상당히 큰 구역인데 여기도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해제된 지역도 있고 해요. 네. 지금 이쪽 석계역 쪽은 이쪽 석계동은 아예 지금 석관동은 아예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여기는 전체적으로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서 해제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해제 지역들. 해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5개 구역 중에서 지금 대부분 한 절반 가까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해제된 지역들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고 하니까 여기가 이 석관동이 언제고 개발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빠른 것은 이쪽 해제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투자 가치가 크다는 거죠. 그럼 장이동이 훨씬 더 가치가 그렇죠. 크겠네요. 예, 이쪽이 아마 투자금이 이쪽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보다는 석관동 쪽보다는.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만약에 이쪽 지역에서 재개발 지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그런 지역들이 진행이 되면서 구역 지정이 됐다든지 나중에 만에 하나 변화가 네. 생기면 가격 확 뛸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이쪽은 재개발을 보기는 이 석관동 쪽은 재개발을 보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네. 다 괜찮지만은 이 석관동 쪽은 차선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우리가 최선책을 찾는다면은 이 이문 뉴타운 쪽도 이문 뉴타운은 이미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을 되고 있는 곳이니까 지금 장인 뉴타운도 이미 지정하고 있는 데는 비싸잖아요. 프리미엄 많이 붙어서.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 그게 재테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 해제된 지역들 꽤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 네.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한번 이쪽에 발품 팔아보시고요. 또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전화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방향 다시 한번 세워드렸으니까요. 그쪽으로 조금 더 발품 팔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분이 이제 다세대 주택을 소액으로 투자를 해볼까 고민 중이셨는데요. 이런 다세대 주택을 투자할 때 좀 오래된 곳들이 좋을까요? 신축이 좋을까요? 당연히 신축을 해야죠. 신축이요? 왜 그러냐면은 오래된 거는 전세가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된 거는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전세가 약하고 엘리베이터 네, 없고 네. 주차장 없으니까. 네. 그리고 신축은 엘리베이터 주차장이 있고 그러니까 전세금이 높으니까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거든요. 네. 우리는 투자할 때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거를 투자해야지 투자금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네. 항상 개발지도 마찬가지예요. 새 집이 있다면 무조건 새 집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새 집이 없어서 그렇지. 거기에 대한 거는 아마 왜 그 구체적인 그 네.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그 세미나에 혹시라도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성남시 네. 하대원동 네네. 아튼빌 아파트예요. 네, 성남시 하대원동의 아튼빌 아파트요. 예, 매도 네. 타임이 궁금해가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현재 보유 중이신 것 같은데요. 언제쯤 네. 매수하셨나요? 3년 반 정도 됐죠. 3년 반 전에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 성남이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네. 저도 하나 입주권이 있어가지고 한 아, 5, 6년 후에 팔고 싶은데 네. 그때 되면 물량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매도를 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은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성남에 네. 있는 하대원동 아튼빌 아파트 주변에서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와가지고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매도 타이밍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만나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오래 가지고 계셨다고 했죠? 3년 반 정도요. 3년 반. 예, 그럼 이거 얼마나 올랐어요? 1억요. 2억 올랐죠? 1억. 아, 1억. 예. 1억밖에 안 올랐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호대는 트램이 이쪽으로 온다고. 예? 트램이 이쪽으로 온다고. 성남 트램이. 트램이요? 예, 아, 그런데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매도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 한 5년 후에 이제 여기 성남이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입주권이 이제 있어요. 예. 그러면서 새 아파트가 계속 쏟아지면 음. 매도 타임이 그거 못 잡을까봐 어떻게 할까 싶어 가지고. 저는 여기 지금 아파트 가지고 계신 거는요. 예.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이 성남 쪽에 재개발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신흥주공 아시죠? 예, 입주 예. 전에 팔아야 되지 않나 생각.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산성 2구역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런 데들이 다 지금 그 재개발들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예, 예, 바뀔 데 없어. 그 트램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제가 봤을 때도 지역적으로도 일단 이 신흥역하고 수진역하고 멀잖아요. 예, 예, 거리도 멀고 역세권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가격이 1억이 올랐다면은 거기에 만족을 하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이게 아파트가 오를 수 있는 요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오니까 따라 오른 것 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뭐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성남은 전체적으로 바뀌어요. 하지만 위쪽, 이 위례랑 가까운 쪽 이쪽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그쪽이 또 개발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여기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네. 매도를 하셔라. 타이밍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시청자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성남의 구도심들의 재개발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성남 재개발들이 분당 아파트에도 영향이 조금 있을까요? 분당과 성남은 따로 가는 거거든요. 네. 분당은 뭐 분당 신도시 해가지고 따로 가는 거고요. 네. 어차피 성남시지만 네. 그래서 성남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이제 분당은 분당끼리 가는 거고
그래서 그게 영향이 뭐 그쪽에 미친다. 물론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지만 네. 사실은 분당이 끌어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크지 보시면 않다.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인데 이번 주 내용도 세미나 내용도 소액 투자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한 번 예. 더 얘기해 주실까요? 소액 투자 지난주에 한번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또 그때 예약을 막 하셨는데 또 그 사정이 있어 못 왔다 네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소액 투자를 어떻게 해야지 이겨낼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못 오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세미나 내용입니다. 소액 투자 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